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3월 10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둘째 주 투자 전략하고 여러분들이 3월 둘째 주죠. 이게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관심 가질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 개인 유튜브를 좀 많이 한번 소개해 주시란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구독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는데 꼭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되겠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썸머타임이 실시됩니다. 썸머타임 실시되면은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 개장 시간하고 폐장 시간이 1시간 당겨지겠죠. 지금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로 11시 30분에 시작을 하죠.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는 10시 3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5시에 끝난다는 거 여러분 미국 증시를 매매하신 분들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은 미국에는 물가 지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CPI 지표가 있고 PCE 물가 지표가 있다 그랬죠. 화요일 날은 2월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됩니다. 기본 미국의 CPI는 이번에 3.1에서 3.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제 2월 미국의 핵심 CPI는 3.9%에서 3.7%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C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우리 증시하고 미국 증시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이번에는 미국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CPI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국의 CPI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소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소매 판매가 지금 예상치는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날은 또 우리나라에서 1년에 4번 있죠. 우리가 3, 6, 9, 12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항상 에이그먼트 트레이더를 선물 매매에 의해서 좀 시장이 출렁거린 가능성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요일 날은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 정도 일정 정도를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은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지수는 제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지수가 2,7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죠.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고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상승하면 우리 증시가 2,700을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700포인트를 돌파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상승하면은 우리 증시도
지금 전고점 돌파 후 강한 상승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지수는 뭐 크게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낙관적으로 볼 때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 이번 주에는 좀 지수는 박스권도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거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반도체는 이제 주말 시장에 나타난 게 가장 특징이 거죠.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의 주말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특징들을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주도주가 뭡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한번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로 등극을 했죠. 최근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 시가총액 2위 종목은 애플이죠.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탈환을 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장대음봉이 나타났죠. 장 초반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 이상 급등을 하다가 결국은 종가는 5% 하락으로 끝났죠. 하락으로 끝났죠. 이와 같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대 일봉이 나왔고 또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출혈했죠. 약간 엔비디아가 좀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승고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말에 4% 이상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죠.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를 상승을 이끌었는데 금요일 날은 4% 이상 빠지면서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와 같이 반도체 관련주가 좀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장대봉이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가장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최근 나타나고 특징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스켈 파워라는 종목이 있는데 소형 원자력 관련주죠.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2주 동안 2.5달러에서 최근에 5.8달러까지 단기 더블 이상 났죠. 2주 동안 더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폭락장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누스켈 파워는 장중에 무려 약 28% 정도 올랐다가 종가는 23% 정도 플러스로 끝났죠. 여기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상장주인 누스켈 파워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원자력 관련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산업부에서 제11차 정기 기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규 원전을 몇 기로 추가 건설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번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도 조만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도 계속 좀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부터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가 아직까지 저는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최근 세계 기업들을 세계 기업들의가 그렇게 세계 산업을 주도한 것이 인공지능 산업이죠.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계속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 칩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본 일시적인 조정이 한번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지난주에 나타난 또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매가 좀 나왔죠.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ISC가 진짜 오랜만에 급등을 보이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가 강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TMC라는 종목도 얘도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죠. 금요일 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하게 상승했죠. 얘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한 9%인가 가지고 있죠. 특히 TMC 같은 경우는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 학교도 이제 최근 조정을 받고 금요일 날 시간에서 급등세를 보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람테크도 최근 조정을 보인 후 금요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이렇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막 강하게 막 장대목을 만들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매수 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숨고리가 나온 종목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중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은 퀄리타스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 조정을 받았죠.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괜찮은 것 같고, 프로텍, 그다음에 픽셀 플러스, 그다음에 그린소스 같은 종목. 여러분들이 5개 종목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은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최근 대장주 역할을 하죠. 제가 이제 바이오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바이오는 계속 관심 가지는 이야기를 하죠. 바이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제 거의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신약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유한양행이 개발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가 FDA의 우선 심사 협상 승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FDA의 우선 심사 승인 기대감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HLB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PBM의 처방 예방 목록에 등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BM이란 것은 미국의 사보험들이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이 그럼 의료보험 같은 등재됐다는 얘기, 등재 예방 목록으로 등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HLB가 강하게 상승했죠. 이와 같이 예비 목록으로 등재가 됐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보험사들은 이제 HLB 간암 신약이 5월달에 승인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FDA 신약 승인 기대감이 또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미국 아메리카가 열린다 그랬죠. 최근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도 열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두 번째로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FDA 신약 승인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의 학회 이와 같은 재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바이오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지면 되느냐? 네고캠 바이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상한가 쳤죠. 이 네고캠 바이오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네고캠 바이오 여러분들 계속 홀딩하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크로셀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노니엔 컴퍼니. 크로셀은 카티셰포 얘가 혈압암 치료제를 임상 이상에 성공을 했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노넨 컴퍼니는 마이크론 바이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미생물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얘도 바닥권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있죠. 바닥권 탈출이 좀 기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카티셰포 혈압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도 되고, 삼천단 제약도 내가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5개 종목 한번 여러분들 바이오 관련 중에 한번 관심 또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이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또 제가 여러분들이 좀 배팅하는 종목 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이번 주에는, 아니,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전고체 관련주가 강하게 올랐죠. 대표적으로 네이커 머티리얼즈가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강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최근에 CIS 같은 이거 장비업체도 전고체 관련주로 좀 강하게 오른 모습을 보였죠. 약 2차 전지에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강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최근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이 바닥을 형성했다는 이야기죠. 니켈 가격도 최근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급등은 하지 않지만 니켈도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죠.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나 장비들도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셀 3사들도 투자는 계속 지속될 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양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이오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단기 매매 하라는 것이 아니죠. 제이오는 좀 길게 보시라는 얘기죠. 길게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포스코 푸체엠, 그다음에 PNT도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바닥권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죠. PNT도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PN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차전 장비업체 중에 대표적인 그 장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닉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더라고요. 얘도 이제 금요일날 전고체 패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번 관심 가질 종목 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최근 온 디바이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온 디바이스 관련주로. 이게 퀄리타스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또 IP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IP 반도체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다음에 칩셋미드가 있죠. 최근에 퀄리타스도 최근 주가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 월요일 날 내일 강세 보이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약세를 보이면은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좀 가져가시면은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퀄리타스 반도체 이제 손절 라인은 37,000원 정도 제시를 합니다. 37,000원 정도를 제시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크로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크로셀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날 급등한 날 거의 상한가 친 날 이제 저도 이익 실현을 했는데, 최근 이틀 연속 이게 빠졌죠. 크로셀이 이틀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매수 타임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로셀은 카티 이제 그 혈압암 백혈구죠. 혈압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죠. 최근 이제 2월 6일 날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이상 임상 결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혈압암 치료에서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캠리아라고 있죠. 그 캠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의료보험이 안 되다가 의료보험 등재가 됐죠. 그 캠리아를 의료보험이 등재가 안 될 때 보통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한 4억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최근에 작년에 이제 킴리아, 그러니까 그 혈압암 치료제죠. 그 노바티스 거죠.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은 지금 내가 보면은 8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800만 원에서 4억 사이에 3억 2천만 원 국민연금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가 약 치료제죠. 이 이제 크로셀이 그런 혈압암 치료제를 지금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노바티스의 킴리아보다
약효가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좀 주가를 세력들이 좀 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다시 주가가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우수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는 이제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보통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를 보이는데 얘는 오히려 많이 빠졌죠. 특히 회사 측에서 이제 금년 하반기에 이 신약 그 임상 결과 발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 신약 허가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삼상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임상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크로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최근에 빠진 것이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제가 보면 이번 주에 매수 타임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로셀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고는 네고캠 바이오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고캠은 당장 내가 보면은 내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제가 네고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추천을 많이 드렸죠. 추천드리자마자 강하게 올랐죠. 네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월요일날 강하게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네고캠 바이오 한번 접근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나는 좀 길게 보고 큰 수익을 좀 기대한다 그러면은 크로셀 많이 빠져있죠. 이 종목 한번 월요일날 접근하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 라인은 29,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2차전 쪽에 금양을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양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그거 있죠. 최근에 온통형 배터리를 개발해가지고 양산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강했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양 한번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금양은 손절 라인 여러분들한테 11만원 정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세물 종목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그 유망 종목들을 각 섹터별로 5개를 이야기해 줬죠. 만약 이 종목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반도체 관련주 5종목 있죠. 퀄리닥스, 오픈엣지, 프로텍, 픽셀 플러스, 그린리소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네고캠 바이오, 크로셀, 진원앤 컴퍼니, 박셀 바이오, 그 다음에 삼천전제약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제는 금양, 제이오, 포스코프제, PNT, 이닉스 종목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나는 이제 이 종목들이 마음에 들면 이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주위에 주식하신 분들한테 저 개인 유튜브 많은 소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